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 문제 시작합니다. 그동안 복습 잘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의 일일 문제는 바로 이행강.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집행벌이라고 하죠. 집행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행강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집행벌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 부족 부담을 과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사람한테 너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의무 이행할 때까지 돈 얼마 내 이런다고요. 돈을 부과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돈이 날라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행 안 하면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압박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압박을 느끼게 자꾸 압박가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의무이행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자,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는 거 맞죠? 돈 내기 싫으면 해야 되니까. 장래에 의무 이행을 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압박 자꾸 가해서 상대방한테 하게 만듭니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 맞죠?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반복할 수 있다고요?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지. 한 번으로 끝나고 상대방이 그럼 돈 내버리면 어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이건 이제 하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까지 정리한 행정대집행법, 대집행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법이 있거든요. 무슨 법이 있냐면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 이름 자체가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 대한 대집행은 그 법이 바로 일반적인 법인 거야. 그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런 행정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 같은 일반법이 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이행강제금법 이런 법이 있냐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일반법은 없고 이제 개별법,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 이런 법에서 일부 그냥 조문 하나씩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반법은 존재하다며 건축법인 농지법, 개별법에만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이행강제금은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의 경우에 이거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어요. 비대체적 자기의무하고 또 하나가 부작의무 있죠. 부작의무. 전통적으로.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대체적 자기의무죠. 이거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나라에 건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 근데 만약에 옥상 같은 데다가 불법으로 이분이 옥탑방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불법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직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정명령이 있다는 말은 그 옥탑방 같은 거 철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는 그거를 시정할 의무가 있죠. 철거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철거할 의무는 여러분들 자기 의무죠. 근데 철거할 의무는 비대체입니까? 그건 대체입니까? 대체잖아요. 대체죠.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원래 대집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건축법은 그 경우에도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때릴 것인가 이행강제금을 때릴 것인가는 행정청 맘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우리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불이행만
위반만 대집행 거기 이행강제금 때린다고요. 우리나라 현재는 대체적 자기의무 경우에도 그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다고요. 대체적 자기의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행강제금은요. 이행강제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일신전속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내가 이행강제금 받았는데 돈 내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낼 이행강제금을 우리 아들이 이걸 내냐 이거죠. 근데 결론은요. 이행강제금은 일신정속적이어서 이전성이 없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간접강제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이 부과한 내용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잖아. 그리고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맞는 질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조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이행강제금은 무슨 의무 불이행의 경우도 할 수 있다고요?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경우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은 여러분 대집행이 있고 이행강제금 끝났고 뭐예요? 강제징수, 직접 강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강제징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